저희가 어제 미북 정상회담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이 화제의 장면 7개, 또 쟁점 3개, 또 회담의 조연 한 3명 정도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추려봤는데 오늘 출연한 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것들을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 화제의 7대 장면입니다. 자, 어제 미북 정상회담에서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벌어졌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산책을 재현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도보다리 산책에 비해서 상당히 짧게 마치긴 했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보다리처럼 걸어가면서 한 것들이 또 완전히 연출된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일단 이 도보다리에서 이제 걷는 모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달엔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해변가를 걷는 모습, 이게 사실은 정상회담이 공식적인 회담 이외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항상 마련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전체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떤 우위를 다진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비공식적인 모습들을 이제 연출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연출할 텐데, 사실 아마 어제 회담 일정을 놓고 볼 때는 좀 시간을 길게 가지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양측에서 어떤 저 정도의 어떤 모습도 갖춤으로 해서 두 정상 간의 어떤 우위라든지 친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좀 연출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양 원장님, 김정은이 스위스에 유학을 해서 영어를 잘할 것이다 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가 본 장면에서는 특별히 찾을 수 없는데 뭐 나이스 투 미츠 유,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런 말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 같은데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스위스 가서 공부한 나라가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프랑스하고 독일어를 주로 하는 나라입니다. 수업을 받은 게 이제 독일어 하는 지역에서 받아서 아마 독일어는 괜찮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프랑스어도 좀 그래도 평소에 알아듣는 말 같은 건 하는데, 영어는 크게 저 사람 배운 적은 없거든요. 근데 나이스 미투유든가 이렇게 간단한 이런 회화들, 길이 참 아름답죠, 너무 덥습니다, 이런 말 같은 것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어인 것 같고, 걸어갈 때도 보면 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긴 말을 안 하고 그냥 간단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풀 같은 거, 꽃 같은 거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정말 연출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듣기만 하는 장면, 저희가 걸어올 때도 갈 때도 보면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듣기만 하는 장면이 보였는데, 이런 모습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다 연출이 됐고 특별히 할 말이 없었던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획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짧게 김정은 위원장을 걷거난 이후 사실 언론에게 이제 곧 서명을 하러 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중요한 목적이었고, 저 사진 찍는 거 외에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따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면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차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서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 통역사를 쳐다보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해했다기보다는 통역사가 해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둘 사이에 영어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은 좀 적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장면,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트럼프 대통령 방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산책한 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호텔 앞에 주차된 자신의 전용 차량 캐딜락 원의 내부를 보여주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볼 수가 있을까요? 차를 좋아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의 마니아라 이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CIA 한국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정은에 대한 모든 취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부, 사실 미국 대통령 차를 누가 볼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나는 너한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허심탄회하게 회담하자, 그런 친밀감을 더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보고 싶어 했고 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타보라고 권유를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양하는 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몸 그건 또 있었어요. 좀 모양이 그렇죠. 이 정상회담 차원에서 타라 그런다고 바로 타고 이런 거는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서로가 이제 관심사가 이제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그런 차에 대한 얘기로서 좀 긴장감을 푸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징적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공하는 안전은 이 정도일 수 있다. 체제 보장을 하도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 않을까 좀 확대 해석해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한 이 캐딜락 원 차량은요, 움직이는 백악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어느 정도 저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가격대도 일단 뭐 거의 한 19, 20억대를 다니고 저기 뭐 문 두께를 보시면 알지만 아마 이제 지상에 현존하는 차량 중에서 가장 방탄이 잘 되는 차일 겁니다. 실제 SUV보다도 좀 차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그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저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혈액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비상 사태가 있을 경우에 바로 수혈을 할 수 있는 장치까지 되어 있고 모든 뭐 가스라든지 어떤 좀 강한 공격에라도 실제로 견딜 수 있는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차도 방탄이 되는 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탄의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박격포에도 이제 뚫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런 따지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차보다는 훨씬 더 방탄 기능이 높은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탄의 어떤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휘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을 통제할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캐딜락 원이라 그러고 우리가 에어포스 원이라는 거는 움직일 때 언제든지 미국 대통령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봐야죠. 저희가 지금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찬 자리에서도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네, 보여주시죠. Very nice.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and thin. Beautiful. Perfect. 자, 오찬 메뉴 또한 이 미국 정상의 이 관심거리였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햄버거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찬 메뉴 어떤 메뉴가 나왔습니다. 김자민 기자. 네, 일단 오찬에서는 햄버거는 등장은 하진 않았지만 미국 양국을 배려한 그런 메뉴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자, 우선은 싱가포르 현지식까지 포함된 3종류의 코스 요리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전체 요리는 양식인 새우 칵테일, 싱가포르에서 많이 먹는 샐러드인 그린 망고 케라부, 또 문어회, 또 한국 궁중 요리에서 온 오이선이 준비가 됐습니다. 주요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요리는 레드와인 소스와 브로콜리를 곁들인 프랑스식 소갈비 조림, 돼지고기가 들어간 양재호식 볶음밥, 또 대구 조림이 준비돼 역시 세 나라의 특성을 살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양식에 조금 더 가까웠다 이런 평가입니다. 또 디저트로는 다크 초콜릿 타르트와 체리맛 소스를 곁들인 바닐라 아이스크림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메뉴가 이렇게 많다 보니 전체를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별로 전체와 주요리 또 후식 메뉴에서 각자 하나씩 골라서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어떤 음식을 골라서 먹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오찬 메뉴에는 북미 간 화해와 교류라는 정치 외교적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 저도 눈에 띄게 본 게 이 오이선이라는 메뉴인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에요? 아시는 분 있어요? 오이선 같은 경우는 이제 궁중에서 주로 하는 요리인데요. 이게 이제 그 보면 오이를 이렇게 칼집을 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고기라든지 뭐 지단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음식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 궁중의 전통 우리가 오이 소박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이 소박은 좀 매운 것인데 저기 같은 경우는 그냥 고기와 지단을 등등을 넣어서 매운 것들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요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장면을 뽑은 것은요, 놀라게 한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관광입니다. 자, 카지노 리조트를 둘러보고 김 위원장과 미국 회담을 앞둔 전날요, 동생 김 회장과 밤에 관광을 했습니다. 카지노를 직접 둘러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카지노 복합 리조트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의 스카이파크를 구경을 하면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 원산 리조트 카지노 거기에 건설 중인 것과 관련해서 뭐 시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경제 발전 모델 싱가포르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신문에도 네. 저 싱가포르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걸 실었어요. 저 싱가포르 마리나 샌드 베이 예. 가서 꼭대기 올라갔던 거랑 이제 야경이랑 보면서 했던 김정은의 말들을 노동신문이 게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 이런 예. 말을 했는데 지금 북한이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를 하면서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저 김영철 부위원장 만날 때 카지노 만들고 싶다는 말을 김영철 부위원장이 했다 그래요. 폼페이오 때.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사실 카지노라는 게 돈 빌딩만 하나 쓰고 기계만 돌려놓고 돌아가면 달러가 나오는 달러 박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마리나 세이 그 배가 이렇게 위에 있고 빌딩이 3개 있는 거 그 밑에 큰 카지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것들 돌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내가 괜찮겠거나 하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예. 제가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뭐라는 건 싱가포르이 덥잖아요. 굉장히 더우니까 아마 저녁 시간 선선한 시간을 택해서 바깥에 나가본 것 같고 또 일부 사람들이 예. 아마 낮보다 야경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구경을 했고 돌아오는 길에 쇼핑까지 한 것 같아요. 쇼핑백들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모스크바나 중국에 나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들어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쇼핑을 했는데 이번은 김정은 위원장 일행이 다 쇼핑백들 들고 가는 것도 보고 예. 이거 리더십이 조금 달라지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아니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음 날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밤에 그것도 시찰은 아닌데 관광처럼 들렸다? 이게 여유가 있는 겁니까? 이미 다 세팅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의 가장 기본적인 패권입니까? 거는 합의문 내용을 보면 예. 세팅이 다 됐고 이미 합의 볼 것은 합의가 다 반 상황에서 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싱가포르 관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기 이제 전에 저렇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그렇죠.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모든 이 양국의 합의문이 어떻게 보면 손질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편한 마음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북한이 개방을 하는 이후에 어떤 모델을 취하느냐가 사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예. 싱가포르 모델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는 것 같고 예. 중국 모델 그리고 베트남 모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개혁 개방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제 싱가포르도 이 세 국가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일당이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고 예. 북한이 나갈 방향을 좀 제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저 시점에 보면은 공교롭게 보면 저 움직일 시간 보면은 백악관에서 이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이제 공개될 그 시점입니다. 8시 밤 8시 되면은 이제 떠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 오전에 그때 2시간 단독 회담한다 하면서 백악관에서 그 다음 날 일정을 정확하게 다 밝히고 확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점 되면은 계속 성킴과 최선희 간의 실무 접촉들도 거의 도저히 더 이상의 못 좁히는 상황이었다는 상황이 다 됐다는 이야기고요. 예.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접근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더 마무리가 끝난 상태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정은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다음에 다시 다루겠지만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북한 쪽에서는 성공적인 이미 성공적인 것으로 성공적인 판단을 했다. 협상을 완수했다라는 안도감에 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밤에 야경을 보면서 가장 본인이 어떤 느낀 바는 아마 전력 문제였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 저렇게 북한이 지금 갈마지고 만들고 뭐 다 하지만 제일 핵심적인 관건은 지금 전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전력은 사실은 지금 북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즉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고 또 뭐 경수로라든지 뭔가 미국과 한국의 도움 없이는 전력 문제는 해소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 싱가포르이 저렇게 활약한 이유도 바로 전력이 이제 공급되니까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저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많은 건물을 지어봤자 결국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즉 경제 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전력이라는 문제를 또 한 번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고 싶지만 문제점이 뭔가를 저걸 보면서 느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군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했지만 형식 자체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국빈으로 초청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도 무언가는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외무장관 등이 같이 이 관광을 한 걸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부의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이런 일정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뭐 셀카도 찍고 뭐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될 수 있었겠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5번째 화제의 장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도 선글라스입니다. 이 미북 회담을 하루 앞둔 11일입니다. 김 위원장 경호원들이요, 이 카펠라 호텔을 점검한 뒤에 숙소로 사용된 세인트 레지스 호텔로 들어오는 장면 포착이 됐는데, 해가 사라진 다음에도 자 보십니다. 이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아주 고집한 이유.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고영호 원장님? 왜 저렇게 선글라스 밤에 낍니까? 이게 밤에 끼면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왜 저렇게 경호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이 어떤 정황 판단을 급히 해야 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낀 건지 싱가포르에 하도 잘해주니까 아니면 정말 누가 선글라스를 벗으라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뭐가 좀 잘 매칭이 안 되는 건데 낮에 쓰고 다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정말 밤에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밤에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진 찍히는 것을 우려했을 것 같은데요. 경호원들이 버스를 타서 밖에를 안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밖을 너무 선망에 찬 눈초리로 보는 장면이 찍히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현성월도 그렇고 김성애도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다 선글라스를 끼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은 아무래도 북한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밖을 쳐다보는 장면을 외신이나 우리 언론에서 찍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발전된 싱가포르의 모습을 보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달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밖엔 보지만 그 눈초리는 찍히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경호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이는 건 마치 나 경호원이야 하는 걸 알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람이 보통 보면 그 제일 먼저 이제 입사 시험을 이럴 때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이거든요.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좀 시선을 피한다 이러면 뭔가 저 사람이 뭔가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이 각별히 시각에 이제 조심한 게 보면 사실 북한의 우중충한 모습을 보다가 싱가포르라는 정말 개명천지한 세계에 나오면 눈부터 일단 반응을 제일 먼저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그런 면들이 실제로 그냥 모든 카메라, 즉 기자들 수천 명 왔지 않습니까? 일거수일투족으로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하여튼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 경호원들이요, 미북 회담 당일엔요 다소 어수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창선 부장의 아주 분주한 모습도 보이고요. 지난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 측 경호원들 기자들이 우왕좌왕했었는데 김 위원장 위험 노출에 좀 긴장해서 그런 겁니까? 좀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거의 겪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김정은만 경호하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경호 체계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에는 새로운 어떤 인물이 생기고 또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경호를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이제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그만큼 이제 경험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대회에 노출이 안 됐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또 장면이 있는데요. 한편 이 미북 회담에서 관심을 끌었던 이 햄버거 오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경호원 일부가 이 숙소를 들어갈 때 미국의 유명 햄버거 체인점의 테이크아웃 봉지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햄버거를 먹지 않겠냐는 이 추측이 제기가 됐는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 미국의 프랜차이즈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땐 평양에 세울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경호원들이 자기네가 먹고 싶다 그래서 밤에 김정은 위원장을 도두고 바깥에 나와서 햄버거를 사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북한 시스템이니까 누가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김 여정이 먹었을지 김정은 위원장이 먹었을지 누가 먹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 시켜서 둘 중에 하나 시켜서 사가지고 간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 햄버거 먹어본 지가 정통 햄버거 먹어본 지가 참 오래됐으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햄버거 소리를 했었고 그 햄버거 한번 가져와보라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원들이 자기가 먹고 싶다고 저렇게 밤에 시내 나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자, 다음 장면 한번 좀 볼까요? 자, 앞서 회담장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차에서 내리면서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을 했습니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올 때와는 제 느낌은 좀 상반된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나옵니다.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저 상태로 보면 뭐 싸우기 직전의 표정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이 본인에게는 뭐 거의 역사적 장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북한의 어떤 운명도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래서 저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도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련하게 좀 편안하게 해주는 장면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기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긴장했다. 누가 봐도 긴장한 상황이 역력했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뿐만 아니라 또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사진 촬영에 앞서서 두 정상이 13초에 걸친 악수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의 손을 꽉 잡기는 했지만 이 특유의 거친 악수 아니었단 말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기싸움이 저 자리에서 많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아마 이제 철저히 준비된 아마 행동일 겁니다. 양측에서 다. 그렇죠. 김창선 그 실장과 이제 켈리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이 아마 양측에서 합의를 하면서 저런 모습을, 왜냐하면 처음으로 이제 북미가 정말 70년 만에 휴전협정 서명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과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세게 한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좀 기싸움 자체가 벌어지는 것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굉장히 합의문 서명 이후에는 굉장히 손에 힘을 주고 악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장면은 굉장히 선의야 부드럽고 이런 장면들을 아마 연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양측이 철저히 합의했을 겁니다. 즉 걸어오는 속도도 비슷하게 이제 걸어옵니다. 양쪽 회랑을 거쳐서 쭉 오는 모습을 보면 거의 속도도 맞추고, 그리고 악수를 할 때도 이제 거의 힘없이 그냥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실제로 아마 양측에서 이런 디테일한 모습까지 연출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마크롱이라든가 또 트리도 이렇게 그 전에 이미 그런 걸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제 생각에는 가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여기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자라는 걸 따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판문점 회담이 있었고 뉴욕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 회담이 사실상 의전에 관련된, 경호와 관련된 건데 그 부분에서 아주 치밀하게 어디서 만나가지고 몇 발자국을 걷고 그리고 국기는 몇 개 놓고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대등성을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어떤 예측하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작부터가 굉장히 삐끄덕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정해진 룰대로 합의된 룰대로 아마 양 정상이 악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의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자칫 사진으로 찍지 않았으면 놓칠 수 있는 장면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키 170cm 안팎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cm에 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키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올려다보지 않고 적당한 높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비결은 어디 있었는가 했더니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든 장면을 북한 대내적으로도 사진을 공표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물론 뭐 신장의 차이라는 것이 그 위상의 차이와 지금 화면에 관계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키가 작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신장을 좀 높이는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사진을 찍었을 때 큰 차이가 없게 보이는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좀 더 트럼프 대통령과 동등한 입장에 섰다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면 그 눈을 맞추려면 고개를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고개를 안 들어요. 그리고 앞에만 보고 있죠.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전에 저 구두 이야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 위원장도 7cm짜리 구두를 신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래서 스위스에서 제작하다가 후에 북한 국내에서 자체로 제작한 구두를 신었는데 그렇습니까? 저기도 보면 이제 키 높이 구두에다가 약간 안에 깔창까지 깐 느낌인데 그래도 이 키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를 안 봅니다. 가슴을 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선 처리 같은 것을 이미 다 예행 연습 같은 걸 다 하고 올려다보는 모습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보면서 여기 턱 같은데 여기 입 같은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다보는 모습을 안 보이고 나는 그냥 내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국가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고 사실 폼페이오 장관을 만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그 노동당 본관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김정은이 올려다보질 않습니다. 이렇게 딱 자기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미리부터 우리가 키에서 절대로 꿀리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키 큰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못 보게 되면 이제 넥타이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넥타이가 보여도 움직이지 말고 거기를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조율을 했다는 소리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 검은색 인민복을 입고 회견장에 들어섰는데 인민복은 북한에서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이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정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북한의 지도자들만 입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입는 건데 지금 저 복장은 아버지 때 김정일 때부터 유사하게 저렇게 입었던 것이고 굉장히 기지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품으로 이제 입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일종의 인민복이라는 건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이제 밝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내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각인시키는 그런 복장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신년사를 같은 경우에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외적으로 나타내고자 싶었던 거죠. 저 그때 신년사의 메시지는 미국과 한국을 위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정상국가 이미지를 나타내 보였을 겁니다.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 목적이 대단히 강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 고유의 사회주의 고유의 복장을 가지고 이 서방의 수장인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서 대내적으로 이 이미지를 청등한 이미지를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철저하게 계산된 거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덩샤오핑이 이제 사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인민복을 입고 카우보이 모자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덩샤오핑이 결국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즉 인민복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기본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카우보이 모자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면들을 아마 이제 시사점을 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밖에 나올 때마다 즉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항상 인민복 막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결국 우리 걸 지킬 건 지키겠다. 예를 들어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 개혁 개방 이야기 나오지만 즉 자신의 체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지켜내겠다는 아주 강고한 어떤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국제적인 스탠다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양복을 입고 나오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거부를 하면서 본인이 왜냐하면 양복을 안 입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김정은의 향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영 원장님 들어설 때 카펠라 호텔 들어설 때 보니까 가까이서 잡으니까요 원단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인민복도 원단이 이렇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다 층층이 다 있습니까? 김정은 서기실에서 외국에서 다니면서 제일 좋은 원단들을 구입해 들어갑니다. 그건 김정은 서기실에서 계속 해왔던 일이고요. 저 인민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스탈린 때도 저렇게 비슷한 옷을 입었고요. 마오주석도 저런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모주석이 입었던 것은 주머니가 이게 4개인데 저거는 그냥 주머니가 2개짜리거든요. 밑에. 이제 이현정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김일성 주석이 즐겨 입었던 옷입니다. 저것이. 김정일 위원장은 약간
점퍼 같은 것을 많이 입고 다녀서 야전 점퍼라 그랬거든요. 예. 할아버지 모습을 또 떠올리면서 이제 말한 것처럼 나는 주체조선의 주체적인 것들을 지켜나가겠다. 예.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